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에코프로 재경실 김순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에코프렌들리 데이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인사 말씀에 이어서 첫 번째 순서로 에코프로의 김병훈 대표이사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병훈 대표이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코프로 대표이사 김병훈입니다. 우선 푸른 천리하고 이곳 포항 캠퍼스 에코프로 포항 캠퍼스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전에 오셔가지고 우리 포항 캠퍼스를 둘러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많이 변화했죠.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죠. 아마 그걸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엄청난 회사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에코프로 그룹사 차원에서 금년도 실적을 한번 살펴보고 그룹사의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 경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발생 및 유럽 에너지 위기,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 등 기업 경영에 있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낸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에코프로는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고 또 다양한 이해 관계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눈부신 경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오늘 저는 에코프로의 매출 성장, 생태계 활성화, 생산 능력 확대 등 에코프로의 이 경영 성과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에코프로의 매출 성장입니다. 저희는 그룹사 전체적으로 올해 약 5조 5천억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결과이고요. 전지재료 사업은 5조 3천억 이상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도 1조 5천억 대비 이 또한 약 3배 이상에 해당되는 매출 성장입니다. 환경사업은 작년 909억 매출액에서 2천억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뤄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CNG의 리사이클링 공정, 머티리얼즈의 황산화 공정, 이노베이션의 리튬 전환 공정이 올해 가동되면서 전지재료 사업의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CNG의 리사이클 공정을 통해서 셀 스크랩 등이 MCP, LSS 등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생산된 MCP가 MHP와 함께 머티리얼즈 황산화 공정과 전구체 공정을 거쳐서 전구체를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CNG의 리사이클 공정에서 생산해낸 LSS, 황산 리튬 용액이 탄산 리튬과 더불어서 리튬 전환 공정을 통해 수산화 리튬을 만들어냅니다. 이 두 전구체와 수산화 리튬이 비행과 EM에 공급되어 양극재를 생산해내는 것이 에코프로만의 고유의 생태계입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전지재료 사업의 생태계는 전지재료 사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족사의 실적 성장입니다. 생태계 활성화와 더불어서 가족사도 본격적으로 성장 구간에 진입하였는데요. 특히 머티리얼즈와 이노베이션의 매출 및 이익 성장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CNG, AP도 매출 및 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생산 능력을 확대시켰습니다. 특히 양극화물질 생산 능력을 작년도 7만 8천 톤 생산 캐파에서 올해 18만 톤으로
양극재 130% 생산 능력을 확대했고요. 또 전구체의 경우도 전구체 생산 공정을 작년 24,000톤 대비 48,000톤으로 2배 생산 능력을 확대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는 그 캠8 공장 증설, RMP2 공장, LHM2 공장, ASU2 공장 등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혹시 저 CPM, RMP, LHM 등 이런 우리들만이 쓰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이건 별도로 한번 질문을 하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ESG 활동에 있어서도 저희가 다양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올해 사내 사회이사 동수를 구성하였고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및 ESG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이사회 독립성 및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지난 9월에 태풍 흰남노 영향으로 포항에서 큰 수해가 발생하였는데 고통을 받는 포항 시민들을 위해서 에코프로 전 가족사가 포항시에 수재 지원금 100억 원을 기탁하였습니다. 또 2018년에 저희가 장애우들로 구성된 온누리 스포츠단을 출범시켰는데 저희는 올해 그 규모를 45명까지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올린 여러 성과를 주주와 함께하기 위해서 600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또 소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 및 현금 배당을 실시하였고요. 2차 전지 산업에 소요되는 메탈을 생산하는 공정 중에서 환경 파괴가 상당히 발생하는데 저희 리사이클링 공정은 ESG 관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CNG에서는 폐 양극재 전구체 그리고 폐 셀 스크랩을 활용하여 리사이클링을 하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헝가리 양극재 공장에서 최근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위한 PPA를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성장 전략입니다. 에코프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먼저 원재료 경쟁력을 강화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하여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IRA에도 철저히 대응하여 북미 리스크를 최소화할 예정이고요. R&D 시스템을 강화하여 미래 유망 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또 ESG 경영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 체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원재료 경쟁력 강화입니다. 올해는 MHP 원료를 사용하고 또 프리커서, 캐소드, 셀 스크랩에서 리사이클링을 하여 여기에서 생산된 니켈 및 코발트를 사용하는 원재료 수급을 다양화를 하기도 하였고요. 리튬 사업에서도 탄산 리튬, LSES 리튬, 황산 리튬 용액을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공정을 저희가 가동하면서 지금까지 수산화 리튬만 수급하던 수급 체계의 변화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2025년까지는 구매 안정화를 꾀하겠습니다. 해외에서 MHP 생산을 하는 프로젝트에 지분을 투자하기도 하고 미국의 리사이클링 업체와 협업하여 블랙매스를 구입하는 등 MHP 및 리사이클 원료 구매를 안정화시키겠습니다. 또 리튬 사업에서는 북미 및 유럽 내 리튬 조달을 강화하고 남미, 캐나다 등에서도 리튬 구매처를 확보하는 등 구매 안정화를 꾀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리사이클링 원료를 MHP 셀 캐소드 등에서 배터리 팩이나 모듈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고 그리고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수산화 리튬 전환 공정을 스포드민을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공정까지 확대 적용하여 리튬 전환의 업스트림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체 진해질 원료인 황화 리튬을 개발하여 다가오는 전고체 전지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생태계 구축입니다. 전방 시장의 급격한 수요 증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북미 시장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럽과 북미 지역에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리사이클뿐만 아니고 전고체, 리튬, 양극재까지 생산하는 에코프로만의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겠습니다. 저희가 2027년까지 RMP 공정 11만 1000톤, CPN 공정 20만 7000톤, 리튬 전환 공정 8만 2000톤, 리사이클 공정 9만 톤, 그리고 가스 생산 공정 6억 7천만 노르말 루베까지 생산하는 공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R&D 시스템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족사마다 R&D 조직이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저희 가족사인 아이스큐어 벤처스 그리고 곧 구축될 통합 R&D 센터 이 삼각편대가 저희의 미래 유망 기술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벤처 캐피털에서는 신소재 신기술을 발굴하고 JV와 M&A 등을 통하여 미래 유망 기술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 R&D 센터에서는 에코프로 가족사와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우수한 R&D 인력을 확보하여 전지재료 사업의 기술 혁신을 달성하겠습니다. ESG 활동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탄소 발자국 인정, 양극재 사업의 LCA 진행, 그리고 해외 사업에서 책임 광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장 가족사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여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035년까지는 리사이클 원료를 더욱더 사용을 확대하고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고도하여 협력사의 ESG 평가 시스템과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전 가족사가 신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하여 RE100을 반드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사업장의 PPA를 확대하고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자가 발전 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재료 수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를 제로화하기 위해서 공급망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에코프로 가족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ESG 경영에 있어서도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IRA 대응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 원료 중에서 IRA 대상이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IRA 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경우에는 북미 현지에서 리사이클링을 한다든지 북미 지역의 그 리튬 수급 업체로부터 리튬을 공급받는다든지 해서 원료를 수급하고 전고체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또 북미 현지에서 생산하여 투자를 하여 생산하는 등 중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생산을 하여 그 양국재까지 이 현지에서 생산하는 체제를 갖출 것입니다. 그리고 IRA 비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국내 리사이클 및
그 해외에서 수입하는 MHP를 공급받아서 니켈, 코발트 등 원료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국내 생산과 중국 파트너사에서 전고체를 생산하여 이를 국내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IRA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파이낸셜 타겟입니다. 저희는 2027년 저희 이 가족사 전체 중장기 매출 목표를 30조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지 재료 사업의 2027년 매출액은 29조 원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양극재 중심의 매출액에서 전고체와 리튬을 외판하는 이 사업까지 이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영업이익률은 하이 싱글 디짓을 달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7년까지 저희가 국내외에 투자될 전체 캐펙스는 11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금 조달은 저희가 그 동기간 동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9조 원의 에비타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IPO 그리고 JV, FI 등 에코티 조달을 중심으로 조달을 할 것이고 그 이외에 정부 정책 자금 및 은행 차입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장기 경영 전략을 반드시 달성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훈 대표님의 발표에 이어서 다음으로는 에코프로 BM의 주재환 대표이사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재환 대표이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주재환입니다. 앞서 김병훈 사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추운데 저희 여기 포항 캠퍼스까지 와주신 데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 에코프로 BM의 올 한 해의 이제 경영 성과를 한번 리뷰를 해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 성장 전략 또 파이낸셜 타겟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경영 환경 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산과 재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해서 이제 에너지 비용 또 인건비 등이 상승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국내외 해외에 있을 투자 이런 투자비가 굉장히 지금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환율 변동이라든지 금리 상승에 따라 가지고 이 손익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 금융 비용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이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 기존 시설의 그 증량 내지는 새로운 신규 라인에 대한 이 설계 변경 이런 거를 통해서 이 투자비 상승하는 부분 또 인건비나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구매 부분하고 판매 부분을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었습니다만은 이 IRA라든지 RMA 등 이런 쪽에 이제 정책 변화가 있고 또 판매 부분을 보면은 전방 시장의 수요가 저희들이 건설하는 건설 공기보다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산업 내에 이제 공급망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은 셀 메이커와 소재 업체 간의 이제 솔벤더 체제 이런 것이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 2호나 3호나 이렇게 지금 다원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맞게 지금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리튬이 가격이 급등을 하고 또 수급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경영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그 올 한 해 경영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축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매출 성장입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전기 자동차용 이 양극재가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고
전방 시장의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캠5N 등 이제 신규 라인의 이 라인의 가동을 조기에 실시를 해서 수요 급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 투자 및 제휴 부분이 되겠습니다. IRA라든지 RMA 이런 이 정책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외 쪽의 그 해외 거점을 신속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에 이제 투자가 본격화됐고 또 북미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합작하고 있는 이 삼성 SDI하고 합작사인 에코프로 EM이 사업의 이 본궤도에 진입을 한 게 또 하나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뭐 준공식도 있었습니다만 캠7을 조기에 셋업을 완료해서 내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춘 한 해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매출 성장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자동차용 양극재가 이 매출이 성장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 그 총 판매량 중에 전기자동차용 양극재가 약 한 40%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올해 60%까지 확대가 됐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작년에 1.5조 매출이 올해 5.3조 이상 이렇게 달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투자 부분입니다. 유럽과 북미 지역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럽 지역을 보면은 올 1월에 헝가리 법인을 설립을 했고 올 10월에 헝가리 데브레첸에 약 13만 3천 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 생산 거점에는 저희들 한 12개 라인에 양극재 캐파가 한 20만 톤 정도 이런 그 거점을 마련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을 완료를 했고 올 11월에 헝가리 1공장이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년 1Q 내에 1공장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은 올 3Q에 BM과 포드, SK1 이 3자의 그 LOI를 체결을 했고 올해 안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부터 양산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JV에 대한 성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성 SDI하고 합작 공장인데 원래 JV가 이게 성공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삼성 SDI하고 저희들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이 방향을 가지고 캠6를 조기에 양산 가동을 하고 또 캠7에 대한 공사를 조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캠8에 대한 투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 한 119억 이런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만은 2021년 말부터 캠6에서 양산을 시작을 해서 올해 3Q까지 1조 한 2천억 정도의 매출이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853억이 달성이 됐습니다. 캐파 부분에서도 보면은 캠6 3만 6천 톤에서 올해 캠7 완성한 5만 4천 톤에서 9만 톤까지 캐파를 증설해서 내년 수요에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 성장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글로벌 이 양극재 수요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에 78만 8천 톤을 시작으로 해서 2027년에 약 한 320만 톤, 또 2030년에 약 610만 톤의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NCM 그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하이니켈 부분이 성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독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NCA 시장도 약 100만 톤까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뒤에도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LFP 시장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적극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 이 프로덕트 라인업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전기차의 세그먼트를 세 가지로 이제 보통 나누고 있는데 엔트리 모델, 볼륨 모델, 프리미엄 모델. 그러니까 주행 거리를 보면은 엔트리가 뭐 한 200에서 300km,
볼륨이면 한 400km 정도, 또 프리미엄은 400km 이상, 이래 지금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급 그 전기 자동차에는 기존에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NCA, NCM, 또 신제품인 NCMX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단결정 기술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코팅 기술들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고객들에게 수명이라든지 성능 이런 쪽에서 차별화를 하고 고객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고도화해서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시장의 지위를 계속 공고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 볼륨존입니다. 볼륨존은 코발트 프리 제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NMX라고 부르고 있고 니켈 함량은 약 70에서 90%. 보통 이제 저희들 그 양극재 전지의 스펙을 보면 4.2V 이래 하고 있는데 이 양극재는 4.3V에서도 성능을 낼 수 있는 하이볼테지 스펙으로 해서 2024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엔트리 부분에는 저희들 그 소위 망간 리치라고 하는 오에로 제품, 니켈 함량이 30에서 45%, 코발트는 지금보다 함량을 낮추든지 아니면 프리한 그런 제품을 개발을 해서 2025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규 활물질로 그동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NCA나 이런 삼원계를 탈피해서 LFP 또 소디움 양극재 이 부분도 신규로 개발을 해서 자동차 전 모델의 저희들 제품이 라인업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27년까지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세대 제품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대한 대응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적합한 이 양극재는 우선 그 티어1 신규 셀 업체와 지금 전고체 전지 개발 협력 MOU를 체결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전고체 전지 개발용 양극재를 저희들이 전량 공급할 예정이고 지금까지 그 파트너사에서 샘플 테스트한 결과를 보면은 저희 회사의 제품이 가장 우수하고 또 이런 전고체에 적합하다 하는 이런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과 이 긍정적으로 이 사업 확대를 해나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해질 부분입니다. 전해질은 구매, 생산, 판매의 이 서플라이 체인을 지금 구축 중에 있고 올해 9월에 파이로트 라인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년에 양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프로덕트 라인업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형 이 양극재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LFP 양극재는 저희들이 그 2005창에 2023년에 양산 라인을 착공을 해서 2025년에 양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IRA라든지 RMA 중국 탈중국하는 이런 정책으로 해서 LFP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에게도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 소디움 양극재입니다. 26년 양산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소디움 양극재를 좀 굉장히 특화시켜서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도 이 소디움 양극재에 대해서는 처음 대하는 양극재이기 때문에 이 양극재에 가장 적합한 음극재라든지 또 전해질, 전해액, 또 분리막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서 고객들이 이 셀 설계를 할 때 가장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탈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그래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캐파와 판매 계획입니다. 2027년에 저희들은 60만 톤 판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기 자동차용 양극재 중심으로 매출이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보면은 유럽과 북미 쪽에 판매를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들 그 고객사들이 그동안 솔벤더 정책을 탈피해서 2원화, 3원화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솔벤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수송을 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동안 진입하지 못했던 그런 고객의
진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사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활동을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OEM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한 3개사 정도 자동차 메이커에 저희 양극재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2027년 되면은 저희들이 한 7개사 정도까지 그런 자동차 OEM에 저희들이 양극재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로 지금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약 71만 톤의 캐파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NCA, NCM 이거 중심이 되겠습니다만은 신규 활물질인 NCM 또 단결정 이런 신제품에 대해서 신규 시설 투자를 강화를 하고 IRA 대응을 위해 가지고 유럽이라든지 북미의 해외 생산 거점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국내에서 이제 삼성 SDI하고 JV를 해본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도 저희 파트너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JV를 설립을 해서 파트너십도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60만 톤을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미 지역이 지금 19만 톤을 계획을 하고 있고 유럽 지역이 29만 톤, 아시아가 12만 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미와 유럽 지역은 해외 거점에서 저희들이 적극 대응을 할 것이고 아시아 지역의 12만 톤은 저희들 국내 거점을 활용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이낸셜 타겟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027년에 27조 원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27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60만 톤의 판매와 71만 톤의 이 생산 캐파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생산 캐파 확보를 위해서 투자비는 약 한 7.1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정책 자금이라든지 은행 차입 등을 통해서 약 한 4.5조 원, 그다음에 JV 및 FI를 통해서 1.8조 원, 에비타를 통해서 4.9조 원 해서 토탈 한 11조 원 정도의 이 자금을 확보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71만 톤 캐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양극재를 둘러싸고 있는 경영 환경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IRA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그거는 저희들이 해외 쪽의 그 생산 거점을 누구보다 경쟁사들보다도 빨리 기회를 선점을 하는 게 저희들이 시장을 선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투자비 증가되는 부분들은 저희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설계 역량 내지는 증량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부분의 그 경쟁력은 앞서 그 김정우 사장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리사이클을 통해서 이런 원재료에 대한 경쟁력도 같이 갖추어서 앞서 보고드린 이런 27조 원 중장기 계획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양극재 시장에서 이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에코프로 HN의 김종섭 대표이사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종섭 대표이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에코프로 HN 대표 김종섭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릴 내용은 순서는 뭐 앞에 말씀드린 순서와 이제 동일하고요. 먼저 2022년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일단 환경 트렌드, 산업의 트렌드를 보면은 지금 ESG 경영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 경영의 어떤 필수 요건으로 이렇게 전환되었다. 그 다음에 그 ESG 경영에서의 그 핵심은 환경하고 에너지 관련 산업으로의 어떤 성장에 대한 축으로 이렇게 전환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공유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 다음 인류 생존의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탈탄소
즉 탄소 산업 고도화에 대한 어떤 산업적인 전개가 급격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에너지 사용에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에서 앞으로는 모터를 사용하는 전기차나 수소차, 그다음에 에너지 소스로서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수소로 이렇게 전환될 거라는 어떤 에너지 소스에 대한 패러다임의 어떤 변곡점이 있다라고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2022년에 계획한 어떤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환경 관련된 그 산업에서는 저희들이 기존의 하고 있는 환경 산업에 대한 어떤 사업 역량을 갖다가 크게 강화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신규 소재, 새로운 사업에 어떤 준비를 했다. 어떤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기존 환경 산업에 대해서는 케미컬 필터 부분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한정돼서 일단 불린 사업인데 이 사업의 특성은 어떤 현장 맞춤형, 고객 맞춤형의 어떤 역량, 기술 역량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이러한 고객 맞춤형 어떤 필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매출을 좀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 VOC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사업을 해오는 와중에 저희 대기 쪽에 주로 중점을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수처리 관련된 사업에 진출했다. 즉 대기와 수처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어떤 토탈 솔루션 어떤 그 환경 산업으로서 어떤 그 전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온실가스 감축 관련돼서는 반도체 어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정설이 활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평택 라인이라든지 화성 라인이라든지 전체 굉장히 활발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어떤 저희들이 수주 물량이 많이 증가했다. 또 아울러 가지고 기존의 어떤 메인터넌스에 대한 그 볼륨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올해는 내부적으로 어떤 체력이 많이 이렇게 보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에너지 관련 소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올해는 R&D 중심으로 좀 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전지 소재는 저희들이 아까 양극의 생태계가 있지만은 전지 소재는 핵심 소재가 다 아시다시피 4대 핵심 소재 양극, 전액, 분리막, 음극 빼면은 나머지 소재를 이제 부재라고 부르죠. 이제 뭐 거기에 들어가는 바인더라든지 첨가재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합성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어떤 이러한 첨가제 관련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R&D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2차 전지 생태계에 저희들이 어떤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는 어떤 소재 산업을 위해서는 R&D 시설뿐만 아니라 향후 양산을 대비한 어떤 생산 기지를 올해를 준비를 했다. 이렇게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2022년 매출을 보면은 여기 이제 분할 전을 다 합치면 한 1,200억 정도. 분할 후에 한 아까 910억 정도인데 올해는 한 2,000억 이상, 한 66% 정도의 어떤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각 사업 부분별로 어떤 그 매출의 어떤 그 믹싱을 보면은 기존의 케미컬 필터 부분과 다 비슷한 어떤 부분인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어떤 수주가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온실가스 부분이 한 39%,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쪽이 한 36%, 그다음에 케미컬 필터 쪽이 한 25%의 사업 영역을 골고루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크게 이제 네 축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존의 환경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를 강화하겠다라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새로운 친환경에 대한 어떤 환경 산업에 대한 진출을 갖다가 준비를 하겠다. 세 번째로는 전자 소재에 대한 산업을 진출하겠다. 결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이렇게 사업을 연결 확대해 될 건데 그에 대한 어떤 준비를 갖다가 하겠다라는 네 개의 꼭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 기존의 환경 산업에 대한 어떤 중장기 계획은 케미컬 필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어떤 유기 VOC라든지 산알칼리를 제거하는 쪽에 주로 이제 적용되고 있죠. 근데 앞으로는 이게 가면 갈수록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도 미세하기 때문에 더 까다로워질 거고 더 스펙이 강화될 겁니다. 이제 그런 쪽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영역,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실 이래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유기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쪽에 확대하겠다. 다음에 병원, 다음에 바이오 쪽 그런 쪽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갖다가 확대를 해물어내 가지고 전체적인 새로운 시장을 찾겠다는 그런 쪽에 있고요. 다음에 더불어 가지고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센싱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VOC라든지 또 리크 그 유독물질 리크에 대한 센싱을 갖다가 필터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시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 미세먼지 쪽에 이제 환경 플랜트 관련돼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기 수처리에 대한 통합 플랜트를 운영해서 좀 이렇게 좀 큰 그 수주 산업에 좀 이렇게 진출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수처리라든지 대기에 대한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쪽에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결국은 저희들이 이전까지 저희들이 소재 관련된 그 어떤 기본의 코어 테크놀로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 관련돼 가지고 SRC라든지 VOC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제거할 수 있는 촉매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유한 촉매 기술을 해외 다국적 기업인 EPC 업체랑 글로벌리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급하는 그런 쪽의 사업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웨이브로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VOC를 제거했는데 주로 이제 조선소 쪽에 원래 많이 타겟했었는데 이제는 조선소 외에 국내의 케미컬 플랜트, 국내는 우리나라는 뭐 여수, 그다음 울산 여러 가지 케미컬 플랜트를 가진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 마이크로웨이브에 대한 기술을 갖다가 적용하는 그와 더불어 가지고 저희들이 VOC뿐만 아니라 제습, 그다음 에어드라이어, 마이크로웨이브의 장점이 한 20% 정도의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세이빙이 어떤 큰 트렌드 중에 하나니까 이 사업을 갖다가 그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확대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유럽 자동차 쪽에도 자동차에 도장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동차용 도장의 VOC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이제 유럽 쪽에 지금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래 요거는 올해 테스트가 진행돼야 되는데 유럽 자동차 메이커의 사정상 내년 7월부터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테스트를 끝나고 나면은 그 후에 2024년 정도 되면 아마 비즈니스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은 그 반도체 업체가 뭐 계속 지금 뭐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정설 계획이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업하는 분야는 보면은 좀 저희들만의 특화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VFC 가스를 갖다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제거하느냐가 가장 큰 건데 저희들은 새로운 촉매로 고효율 촉매를 갖다가 새로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에 맞는 프로세스를 갖다가 같이 일치화시키는 그런 사업 고도화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좀 더 다른 글로벌로 좀 한번 뛰어봐야겠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환경 쪽의 사업 고도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탈탄소 저감이 앞으로 큰 우리 새로운 어떤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카본 CO2를 CCU에서 카본 CO2를 갖다가 포집하고 재사용하는 그런 쪽에 굉장히 산학연 굉장히 다 뭐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사업화를 위해서 뭐 실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현 수준은 건식 습식에 대한 어떤 기술에 대한 그 실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일럿까지는 어떤 실증이 됐지만은 아직까지 양상 실증은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아직 그 CCUS에 대한 상업적으로 아직 경제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확산될 건 아니지만은 미래를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이고 올해나 조만간에 이제 양산에 대한 실증을 어떻게 할 거냐를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CO2 흡수제에 대한 건식 흡수제에 대한 어떤 기술이 있습니다. 실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지만은 CO2 흡수제를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팜 각 그 가정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 그 쪽에 공기 중에 CO2를 흡수해 가지고 그다음에 탈착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쪽에 CO2 농도를 높여가지고 그 어떤 식물의 생육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쪽에 어떤 사업을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본래는 올해 이제 론칭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그 COP 26차 이후에 아직 국가 간의 어떤 협약이 이렇게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COP 27차가 열렸는데 그 피해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어떤 뭐 협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그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실행 방안이 유엔에서 올 한 3월, 4월 달 되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놓은 거를 가지고 각국들이 또 내부 정책을 또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6월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중국에서 어떤 승인 어프로발을 받으면은 올 하반기부터 그에 대한 어떤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상황은 지금 본계약이 중국에 6개사 9개 플랜트가 되어 있고요. 2차적으로 이제 그룹 2로 해서 9개 플랜트에 8개사에 대한 어떤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조선 쪽에도 IMO 그 국제 그 회사 기구에서 지금의 어떤 그 중류를 사용한 그 선박에서 2025년부터 CO2에 대한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에 사용하는 중류 베이스에서 LNG 선으로 많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게 LNG 선을 사용하면은 LNG 선 엔진에도 그 일부 메탄 가스가 이렇게 설립이 되어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 메탄 가스가 지구 온난화 지수의 CO2의 30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메탄 가스를 어떻게 제거할 거냐.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메탄 제거 촉매를 갖다가 지금 한국조선해양과 이렇게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5년에 LNG 추진선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개되면은 이에 대한 산업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수소인데 수소는 실제적으로 지금 친환경 수소를 어떻게 가장 싸게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가장 큰 하두인데 제가 보고 뭐 다른 일부 뭐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가장 싸게 수소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이 암모니아 크래킹입니다. 암모니아는 전기분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의 재생 에너지로 가지고 전기분으로 인해 가지고 수소를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고 난 뒤에 암모니아를 액상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거기서 암모니아를 크래킹 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수소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린 수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수소를 갖다가 암모니아로부터 수소를 만드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지금 육상용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상용 두 개라 나누어져 있습니다. 육상용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GS건설하고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고 해상용은 한국조선해양이랑 같이 이렇게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재 산업 진출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핵심 소재를 제외한 부재에 대해서 양극재, 첨가제는 저희들이 캡티브 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캡티브 마켓이 있다고 그래도 다 된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저가 공정을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양산 파일로 라인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되면 양산 투자가 아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부터는 아마 매출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액 첨가제 중에는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의 강점이 있는 에코프로의 강점이 있는 리튬 첨가제를 할 겁니다. 리튬 솔트의 첨가제를 할 건데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아까 우리 주 대표님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리튬을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관계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리튬 전해용 첨가제는 양극에 사용하는 그 리튬 양의 한 5% 정도가 되면은 충분히 어떤 양적 공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 내에서 리사이클 되는 리튬, 그다음에 이노베이션에서 대량 취급에 대한 어떤 그 메릿을 가지고 리튬 전액 첨가제 중에 리튬에 관한 리튬 첨가제에 관한 어떤 사업을 갖다가 지금 하려고 지금 R&D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전자재료는 요거는 반도체나 어떤 디스플레이용의 전자재료인데 지금 저희들이 어떤 당장의 역량으로는 아직 리소스 투입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기술 제휴, 기술 도입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쪽의 사업도 이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이들이 HN2 캠퍼스라 그래가지고 이런 소재 산업을 위해 가지고 어떤 산업단지에 지금 부지를 확보를 하고 어떤 양산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입니다. 각 지역별로 사업 품목별로 말씀드리면 미주 부분은 케미컬 필터는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또 병원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바이오 쪽에 관련된 쪽의 사업을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진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온실가스 감축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 같이 반도체 관련된 업체를 통해 메이커를 진출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 배터리는 저희들이 우리 가족사의 BM이 해외 쪽에 유럽이나 다음 미주 쪽에 나가면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부재 첨가제라든지 어떤 도파트라든지 그런 부재에 대해서 따라 나가면 됩니다. 굉장히 저희들은 이게 대량 큰 공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작은 그 크기니까 충분히 같이 동반 진출을 하면 저희들한테 메리트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은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활용한 그 자동차 메이커 쪽에 진출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수체하고 대기 쪽을 한꺼번에 다 저희들이 토탈 솔루션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하니까 국내외 그다음에 국내도 배터리 메이커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 메이커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기뿐만 아니라 수처리에 대한 그 사업을 갖다가
같이 동반 진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쪽으로도 사업을 좀 확대를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쪽은 SDM은 중국 쪽에 말씀드린 것 같이 탄소 배출권 사업을 하고 있고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저쪽에 싱가포르나 대만 쪽은 반도체 메이커 쪽에 케미컬 필터 쪽하고 온실가스 감축용 플랜트 사업을 이렇게 진출하려고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중요한 거는 R&D 역량이 얼마큼 따라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기존 사업에서 이제 하고 있는 R&D에다가 친환경 관련된 소재에 대한 R&D를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소재 R&D를 추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중장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R&D 인력은 2020년 대비 한 3배 정도 정원을 내년에 총리되는 거고, 내년에 2023년에는 투자비는 약 한 17배.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기술 도입, 그다음에 산학연 공동 연구 등을 갖다가 통해서 어떤 기술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파이낸셜 타겟으로 저희들이 2027년은 매출 한 500억 원을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균 성장률이 한 약 38%. 그다음에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신사업, 친환경에 대한 사업하고, 그다음에 재료 사업, 소재 사업 합친 게 한 40%. 기존의 환경 산업을 한 60%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카펙스가 2023년부터 27년까지 한 4,500억이 소요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 에비타로 보면 한 7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투자라는 게 어떤 시점에 따라 가지고 몰릴 때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